중국 갑질 2000년의 시작, 그게 연합신문 황대일 기자가 쓰신 책인데 그걸 여러분과 함께 읽고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와 압록강을 건너서 요동벌에는 예수가 태어나기 2300년 전부터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조선이라는 말은 아침 해가 비치는 땅이라는 말입니다. 조선은 중국 쪽에서 볼 때 아침 해가 뜨는 곳입니다. 이성계가 고려를 멸하고 세운 조선이라는 나라 이름도 예부터 전해 내려오는 옛 조선, 즉 고조선에서 따온 말입니다. 예수가 태어나기 2300년 전이라고 하니까 좀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쓰는 서력기원, 즉 서기 2021년 전 예수가 태어난 해를 시작으로 전 세계가 통일해서 쓰고 있는, 쉽게 말해서 태양력입니다. 이걸 만든 사람을 기념해서 그레고리력이라고도 합니다. 지금은 쓰지 않지만 우리는 예수가 태어나기 2333년 전 단군이 고조선을 세웠다고 해서 단군기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서기 2021년 금년은 단기 4354년인 셈입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그 출처가 확인되지 않기에 우리 고유의 단기는 더 이상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실 서기와 단기를 같이 쓰면 숫자와 친해지는 데에는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정신이 없습니다. 단군의 존재와 단군조선, 즉 고조선을 세운 근거가 확실하지 않은데도 억지로 쓴다는 것은 철진한 구시대적인 민족주의 포퓰리즘이 아닐까 생각도 해봅니다. 또 누가 단기의 근거를 대라고 다그치기라도 하면 대답이 궁색해질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신화 속 인물이 아닙니까? 아무튼 단군조선이든 고조선이든 우리 한민족은 평양 이북의 한반도와 요동 벌판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수도도 요동에 있었고 한때는 요동 땅뿐 아니라 압록강, 두만강 북쪽의 크나큰 만주 땅을 차지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유적 등 학문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뚜렷한 기록이 없습니다. 이 고조선이 중국의 한나라 무제에 의하여 예수가 태어나기 140년 전에 망했습니다. 2000년 이상 나라로서 지속하다가 망한 것입니다. 이 한나라 무제가 우리를 괴롭힌 최초의 중국 왕입니다. 전애들은 하늘에서 내린 지도자, 즉 천자이며 왕이 아닌 황제라고 스스로 높여 부르는데 굳이 우리가 속 좁게 아니야, 너네들은 왕이지 황제가 아니야,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도 그냥 황제로 불러주죠. 하지만 절대로 우리의 왕들보다 높다는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조선을 망한 그 자리를 부여라는 나라가 이어받았습니다. 한나라는 고조선을 망한 후에 낭랑, 진범, 현도, 임둔이라는 4개의 군을 두고 물러났는데 그 중에 부여는 한나라가 세운 4개의 군 중 3개를 30년 사이에 멸망시킵니다. 군이라고 한 걸 보니까 아마도 인구 2~3만 명 규모의 조그만 성곽 정도가 아니었나 합니다. 하지만 낭랑은 부여와 100년, 부여를 멸망시킨 고구려와 300년을 망하지 않고 같이 살다가 고구려의 미천왕에게 드디어 망합니다. 낭랑공주와 호동왕자의 러브스토리가 이때 생겨났습니다. 부여나 고구려는 낭랑이 있으나 마나 신경 안 쓰고 치지도 한 거죠. 이것을 두고 한나라가 400년이나 부여와 고조선을 다스렸다거나 대단한 영향력을 미쳤다고 보는 것은 억지입니다. 고조선부터 부여까지의 2300년은 그야말로 우리가 믿고 싶은 역사입니다. 이 고조선에 기자라는 중국인이 흘러들어와 기자손이 중간에 있었다고도 하고 우이만이라는 중국인이 우이만조선을 잠시 세웠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되지 않은 말 그대로 설일 가능일 뿐입니다. 이건 순전히 제 해석입니다만 기자나 우이만이나 모두 중국으로부터 도망온 망명자로서 백발삼천장식으로 허풍조하는 중국 역사가들이 꾸며낸 이야기일 게 가장 근거 있어 보입니다. 남의 나라로 도망친 처지에 쿠데타로 정권을 잡는 게 어디 말이 되는 일입니까? 고조선이 망하고 그 뒤를 이은 부여, 이 뒤를 이어서 같은 지역에 고구려가 건국을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 탄생 37년부터 예수 사후 668년까지 700년을 존속한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고구려입니다.
고구려가 부여를 멸망시키고 요동에서 세력을 키울 때 한강 이남에서는 백제와 신라 그리고 김해 부근의 가야국이 서로 티격태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갑질을 살펴보는데 한강 이남의 한반도 상황은 언급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복잡합니다. 중국은 BC 100년 전에 진시황이 한번 통일을 한 적이 있는데 이놈이 스스로 하늘의 자손이란 뜻의 천자를 자칭하며 자기는 인간의 씨가 아니니 황제라 부를 것을 고집했습니다. 진나라에서 처음으로 황제가 시작됐다고 해서 진시황이라고 후세에 이름 붙인 것입니다. 하늘의 자손이 세웠다던 진나라는 겨우 40년밖에 존속하지 못했고 다시 수십 개 이름도 모르는 나라들이 생겼다 사라지기를 몇백 년을 했습니다. 그러다 한나라라는 강력한 국가가 나와서 고조선이 망했고 그랬음에도 우리 한민족은 부여 고구려로 이어가며 평양 북쪽과 요동을 한사코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한나라의 황제 무제가 그 우리와 이후 2000년 동안 220여 차례 전쟁을 벌일 서곡을 쓴 인간입니다. 고구려 때 중국에 수라는 강력한 통일국가가 다시 한번 생기면서 고구려를 침공합니다. 수의 양제라고 하는 황제입니다. 여러분이 수양제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을지문덕이라는 고구려 장군에게 살수, 지금의 청천강에서 30만 대군을 잃고 수나라는 망하기까지 합니다. 수나라도 40년을 못 넘겼습니다. 이때가 618년입니다. 고구려는 그렇게 셌습니다. 그리고 들어선 나라가 당나라인데 당나라는 900년까지 약 300년을 지속했습니다. 아마 중국 역사에서는 가장 오래 버틴 제국일 겁니다. 우리가 형편없는 기강을 가진 조직을 당나라 군대라고 놀립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당나라 때 문화가 융성했고 태평성대가 이어지며 국가 기강이 흐트러졌고 군대가 전쟁보다는 권력 싸움에 동원되는 일이 잦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형편없는 조직을 당나라 군대라고 그러죠. 하지만 600년부터 900년까지 300년의 당나라는 국내적으로는 태평성대였을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혹독한 시련기였습니다. 중국은 자기들이 힘이 있을 때는 여지없이 한국을 못살게 굴었습니다. 당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의 두 번째 임금 태종, 당태종은 고구려를 침범해서 우리가 아는 유명한 안시성에서 양만춘 장군과 전투를 벌여 패하기도 했지만 고구려는 그 후 40년 후에 끝내 망하고 맙니다. 당은 이때 평양에 안동 도부를 세웠습니다. 흡사, 일본이 1905년 을사조약 후 경성에 통감부를 둔 것과 같습니다. 이후 곧 신라에 의해 쫓겨나기는 했지만 아무튼 고구려의 멸망으로 우리 영토는 한반도로 쪼그라드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광개토대왕이라고 이름 붙일 정도로 압록강, 두만강의 두 강을 건너 광활한 중국 북동부 평원을 차지했던 우리의 기상이 두려워 지금의 중국 공산당은 동북 공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제가 중국과 고대 한반도의 역사를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그리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니었으며 중국의 동북쪽 광활한 땅이 한반도에 근거를 둔 한민족에 의해 다스려졌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고 하는 뜻에서입니다. 지금 잃어버린 땅을 되찾자는 그런 고리타분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욕심을 천성적으로 못 버리고 있는 중국을 끊임없이 경계하자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느 때인데 남의 권리, 국가의 주권을 넘봅니까? 하지만 이런 짓을 21세기인 현재에도 못 버리고 있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